코로나19 사태로 힘겨운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여기서도 밀려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긴급 돌봄 중인 초등학생부터 급식이 재개됐습니다. 전교생이 등교할 경우 아직 막막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열려 강릉 제진간 복원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도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효과적인 공유 전기 자전거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용 방법이 비교적 쉬워 대한교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 숨통을 트여주겠다며 강원도는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원 대상의 대부분은 기존 사업 대상자들이고 정작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리랜서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운주 씨. 코로나19로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수개월째 수입이 없습니다.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을 급히 알아봤지만 피해 서류를 갖추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서류라던가 뭐 증명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예술가들에게 직접 지원을 좀 해주는 그런 정책이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배우로 활동하는 극단 대표 원서연 씨는 월급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언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지만 역시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취약계층에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들으신 대로 저희는 진짜 사각지대 오브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많아서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7개 계층입니다. 강원도가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으로 정한 소상공인을 제외하곤 기존 사업 대상자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는 긴급지원금 외에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경력 단절 여성은 월 50만 원씩 5개월 동안 구직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실업급여 수당을 함께 받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은 이미 기존에 받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이 어려운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등 도내 특수고용직은 24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고용보험에 좀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청년 구직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강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회성 지원인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에 투입된 예산은 1,200억 원. 작년 말 2,041억 원이던 강원도 빚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5,441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회재난 같은 경우 특히 매우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실태와 함께 지원책을 좀 강구하는 것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긴급 돌봄 중인 초등학생부터 급식이 재개됐습니다. 소규모 인원으로 일단 급식이 시작됐는데 전교생이 등교할 경우에는 아직 막막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 바로 뭘 한다고?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급식실에 들어서자마자 손을 소독합니다. 수저와 식판은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조리사가 직접 나눠주고 학생들은 표시된 자리에 한 칸씩 뛰어앉아 마주보지 않고 홀로 식사합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도내 초등과 특수학교에서 긴급 돌봄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시작한 가운데 원주에선 34개 학교가 급식을, 8곳은 도시락을 지원합니다. 이 학교의 경우 긴급 돌봄 1, 2학년 학생 35명과 교직원 등 62명이 뛰어앉았는데 급식실의 절반이 찼습니다. 전교생은 25배인 1,500여 명. 전교생이 한 줄로 쭉 앉아 식사하더라도 급식에만 4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개학을 앞둔 학교의 고민도 깊습니다. 가림막 설치에 1,400만 원이 들 뿐더러 관리도 힘들다 보니 급식실 안에서 대화하지 않고 개별 위생 수준을 철저히 지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 70개 정도 돼야 되거든요. 가림막 설치가. 그래서 그 실효성이 없다 해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식사 중 대화하지 않게 그런 생활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등교 개학 이후에는 일주일은 교실에서 빵과 음료를, 2주째는 간편식 도입을 계획 중입니다. 학급당 인원이 33명에 달하는 과밀학교는 교실도 걱정입니다. 거리 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학년별로 등교 시간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1,5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완전히 종식된 다음에 저희는 개학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5월 등교 개학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선 급식과 학급 운영에 아직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오늘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3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조기 착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오늘 고성군 제진역, 김현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해 철도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동해 북부선 건설은 동해 중부선, 동해 남부선과 연결돼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침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심축 하나인 환동의 경제권의 혈맥이 완성됩니다. 김현미 장관도 축사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건설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산부터 제진에 이르는 동해안 인접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동해 북부선은 남강릉역에서 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약 2조 8,530억 원 규모로 계획대로라면 53년 만에 복원됩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3일 동해 북부선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민들께 확인하는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내년 말에 착공하기로 여럿이 합의가 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선이 완공되면 남북 교류 협력,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도심 가까운 거리를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공유 전기 자전거가 춘천에 도입됐습니다. 비교적 이용 방법이 쉽기 때문에 대한교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깔고 운전 면허증과 결제 카드를 등록합니다. 이후 전기 자전거에 붙여진 QR코드를 스캔하면 뒷바퀴에 달린 자물쇠가 저절로 열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가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 사업에 나섰습니다. 강원대와 한림대, 춘천시청 앞과 남춘천역 등 모두 8곳에 전기자전거 80대가 배치됐습니다. 이용요금은 최초 10분에 1,000원이고 10분이 넘으면 1분당 100원이 추가됩니다.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전기자전거는 안전한 곳에만 세워두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소카 같은 형식의 주차장으로 정거장을 놓는 방식이고 저희는 킥보드처럼 이제 플랫폼 정거장 없이 안전한 구역에 주차를 하시면 그대로 반납하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한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춘천 공유 전기자전거는 오는 8월 21일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후에는 마을 공동체 등의 운영을 맡겨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도 낼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4천억 원이 늘어난 6조 6,041억 원으로 편성해 오늘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과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준비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와 함께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취득 256억 원을 비롯해 도 청사 건립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5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월 초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 발표를 전제로 고3, 중3 학생들이 우선 등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식자재 공급 문제 때문에 학교 급식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외에 등교 개학 준비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시를 내세워 고3과 중3부터 등교하는 방안이 옳은지는 현장의 여론을 더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춘천시 소양로의 학교 밀집 지역 인근에 25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추진되자 학부모회와 동창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춘천고와 성수고, 중앙초교 학부모회와 동문회 등은 오늘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5m 높이의 건물이 신축되면 막대한 교통체증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데 교육 환경평가까지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건축 추진의 즉각 중단과 교육 환경평가 승인 과정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레고랜드 사업부지 추가 매입건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도가 2013년 33억 원에 판 땅을 7년 만에 8배가 넘는 255억 원에 되사는 안을 도의회 상임위가 통과시켰다며 자신들의 개인 비용이라면 이렇게 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 보증으로 빌린 2,140억 원 상환 시한도 내년 11월이라며 레고랜드라는 시한폭탄을 도민 혈세로 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강릉과 고성 등에서 자녀가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해소가 5명이 7,480만 원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돈을 수거한 역할을 맡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조직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자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철원군이 다음 달부터 군민 1명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철원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 예산 45억 원을 확보해 철원 군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며 신청서만 작성하면 1명당 10만 원의 철원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지급할 계획이며 가족들의 재난기본소득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이 군 장병 외출 허용에 때 맞춰 장병 소비활동 촉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화천군은 군 장병들이 나라사랑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를 지역 상품권인 화천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은 30% 할인된 가격에 업소 이용이 가능하며 군인 신분 확인이 어려운 현금 결제는 제외됩니다. 적용업소는 일반 음식점, 제과점, 숙박, 민박업소 등이며 화천군은 현지 실사를 거쳐 대상 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이 계속 늦어지면서 일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와 내국인을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양구군은 내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살 이상 55살 미만이면서 농작업 분야 일자리를 희망하는 내국인들의 신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기간은 고용이 확정된 후 6월 30일까지이나 농가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천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달 가까이 임시 휴관에 들어간 실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전면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방된 시설은 종합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궁도장, 족구장 등이며 시설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용, 실내 장소 통제를 하게 됩니다. 홍천군은 그러나 방역망이 느슨해지면 감염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은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기소 전이라도 몰수나 추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최근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들 신원이 불특정된 경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사망하더라도 검사의 청구로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림대가 2021학년도부터 인공지능 융합학부를 신설하고 신입생 60명을 모집합니다. 한림대는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AI 인공지능 교육과 실습 역량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 육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림대 인공지능 융합학부는 교육과정에서도 AI와 교수, 학습자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적인 적응형 학습 체제를 핵심 교육과정에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춘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 달 살기 체험 장소는 사북면 5탄 1위 대추나무골 마을로 최소 일주일부터 최대 한 달 동안 표고버섯 체험 등 다양한 농촌 체험과 영농 기술 교육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18살부터 45살까지 귀농 귀촌 희망자이며 선발되면 하루 기준 5만 원의 숙박비와 체험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중지된 돌봄 상담 교육 통합지원센터인 가정형 위센터를 등교 개학을 전후해 다시 열기로 하고 입교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가정형 위센터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을 겪은 학생들이 따뜻한 돌봄을 받으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숙형 기관으로 최대 1년까지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강원도의 가정형 위센터는 춘천의 남학생을 위한 가정형 위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